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양시장이 다 빠졌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발언 그대로 다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더 많이 할 수도, 그리고 이제 더 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공개를 했죠. 오늘 조금 달라진 건, 아직까지는 3월 정책 결정된 거 없다. 그러니까 3월에 0.5 올릴지 0.25 올릴지 결정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0.25 올릴 가능성도 생긴 거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판단하게 되긴 했는데, 근데 이미 투자들은 80%가 5.0에서 5.25,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0.5%포인트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0.5 올리고 그 다음에 0.25 0.25 올린 다음에 6번 회의 중단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3월부터 금리 인하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쪽으로 계산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중립적인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또 0.5로 넘어가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면서 좀 매수를 선뜻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렇다고 또 매도를 세게 하기도 0.25에서 0.5로 바뀐 건데 그거 가지고 또 매도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은 대체로 다 보수적이에요. 골드만삭스, 시티 이런 데서는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도이체뱅크에서는 이렇게 가면 8개월 이내, 8개월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경기 침체 나올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업률이 4.5% 올라갈 때까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유지할 거다. 블랙록도 비슷하죠. 6%까지 올릴 거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유지할 거야.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긍정적인 어떤 의견들이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또 그런가 보다 하니까 빠지긴 하는데 저점 매수가 세게 가동되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가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의 지수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이 오늘은 시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종가 보고서 그래도 세구나. 이게 그동안에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밀면 와 하고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꼬리 달고 저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참 2차 전지가 아직은 되게 끈질기다, 투자들이 기대감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에 지탱을 해주던 2차 전지만 가던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이제 지수를 지탱해주는 힘이 없어지고, 아마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면서 일부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게 펼쳐지는 그런 계기도 오늘은 그런 흐름도 오늘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 만기 때문이죠. 오늘이 이제 그것도 동시만기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매도가 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또 코스닥도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은 이제 좀 매도를, 만기라는 변수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많이 판 날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좀 누르는데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매매하는 종목은 1조 원 저렇게 프로그램 매도, 만기 관련된 매도가 나왔으니까 시가총액 상단은 당연히 다 왼쪽으로 가 있겠죠. 매수한 쪽을 보면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약간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 다음에 이제 해외 수주 관련된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철도라든가 이런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보였고요. 그래서 기계류라 풍력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는 아마 만기 영향으로 순매수로 집계가 된 것 같고, 그 외에는 역시 또 업종의 일관성보다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자동차 쪽이 좀 매수에 많이 포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매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강세 보였다 싶은 종목들을 매도인데 2차 전지 쪽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매도 쪽에 쫙 들어가 있고 매수 쪽에 안 잡혔어요. 보통 한두 개 정도는 포진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매수 쪽에 아예 안 잡힌 게 특징이었고요. KMW를 좀 매수로 잡은 게 되게 독특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 일부 좀 골라서 잡는다. 근데 오늘 워낙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매수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제 종목명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매수가 좀 있거든요.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 있고, 그 아래 보면 좀 바이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PSK라든가 BH라든가 실적이 좀 부각될 수 있는 IT 기업들을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역시 2차 전지 좀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이 던진 거에 비하면
2차 전지주가 되게 버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도 되게 세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이슈를 보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0.5를 각오를 해버렸잖아요. 오늘 어떤 표현이 나온 게 있었냐면 그 엄마가 애들 보고 이제 자라, 자라 이렇게 하면 3번 동안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근데 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가 엄마가 인상 쓰면서 이제는 자야 돼. 그래서 4번째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애가 이제 잠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잠자는 게 아닌 게 돼버리면 0.5를 딱 해버리면 앞으로는 뭐라고 해도 애들은 이제 잘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그냥 방방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신뢰도가 걸리는 상황으로까지 해석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0.5 올리는 게 차라리 시장에선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어떤 신뢰도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근데 이거는 사실 연준의 결정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그 안에 나올 고용과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저런 어떤 논란이 일부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0.5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이틀 동안 다우보다 괜찮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0.5 올리나 0.25 올리나 그래봐야 기존의 0.75에서 1.0 한 단계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각하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1.0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뒤늦게 나스닥이 급락하고 신흥시장 국가들이 더 급락하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끝났잖아요. 동시만기 끝나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어떤 특성이 있냐면 만기 이후에 한동안은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이제 삼성전자부터 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 끝난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냐, 깨고 내려갈 거냐, 요 구도,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은 제약주 일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피팅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그 외에도 올라간 게 있는데 뭐 대체로 이제 이런 종목 쪽에서 2차 전지의 어떤 자금을 일부 좀 분산돼서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코스닥 어제까지 기준으로 시가총액 탑10 상승률이거든요. 탑10에서 세 종목이 100%가 넘게 올라가고요. 탑10 내에서 수익률 차이가 200%가 넘게 나요. 예, 카카오 게임즈하고 에코프로하고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두 종목이 올해 코스닥 상승폭의 절반을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역으로 보면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커져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투자 심리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받아주면서 이제 지수에 어느 정도 방어막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못 갈 때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가든가 아니면 뭐 게임이나 뭐 반도체도 시가총액 비중상은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또 실적이라는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뱅뱅 돌아가지고 어떻게든 지탱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저 엄청나게 시가총액 비중 영향력이 커진 2차 전지 변동성에 코스닥이 계속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오늘로 이제 과매도가 됐고 코스닥은 이제 80이니까 이제 조금 더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이제 과매도로 내려올 것 같은데 과매도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이제 종목들별로 반등 시도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구간으로 바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2차 전지 자금을 어느 쪽에서 가느냐. 오늘은 뭐 아까 보여드린 특징주들이 좀 받긴 했는데 좀 이번에 받으면 좀 그 업종은 2, 3주 정도 좀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받게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자꾸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 이슈가 나오고 특징주 나올 때마다 그걸 코멘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여기 증시 분석 데이터 다음에 이제 오늘의 증시에서 시황 브리핑 뭐 계속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서 보시고요. 오늘 또 제가 출연한 방송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또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